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운송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태용 로직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태용 로직스의 긍정적인 요인 4가지가 있어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태용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석유 제품의 수출에 대해 좀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태용 로직스는 또 2차 전지 운송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 배터리 이 유럽 2024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제 크로아티아 그룹과의 MOU 체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응 로지스의 차트 저와 함께 자세하게 보실 텐데요. 태응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저항 라인에서 소폭 주가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대에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태용 로지스의 상승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아는 것이 중요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용 로직스 이 ISO 탱크 신사업으로 이 시장에서 국내 2위를 부상을 했죠. 그 중에 석유화학 제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석유화학 수요 비중이 60에서 70%로 석유화학 제품 운송에 특화된 국내 최대 3PL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석유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관광청의 수출입 통계 자료를 보면은 이번 5월에 석유 제품의 수출이 8.2%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면서 봤을 때 저희가 5월인 2분기 실적을 내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태응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의 상한 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해 사태에 대한 선복수 부족 때문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고 이 3천대에서 유지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를 저희가 단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좋은 실적을 내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히 홍해 사태로 글로벌 선사들이 수에즈 운하 대신에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면서 운항 거리가 늘어났고 선복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복 부족 현상이 통상 3분기부터 시작되는 성수기가 조기에 시작된다가 선복 공급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도 이렇게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만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매출액 변동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상한계를 보면은 0.8로 강한 양의 상한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이 그래프를 좀 본다고 하시면은 그래프를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추이를 봤을 때 이 SSFI 지수가 상승을 할 때 매출액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의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향후에 어떠한 기대감들이 있을까요? 이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전해 그리고 반도체용 고순도 전자급 액체 화물과 LNG, 암모니아 수소 등 향후 친환경 트렌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액체 화물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태용 로지스가 이 인터배터리 유럽 2024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주최 측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에서 등록된 유일한 물류 기업이기 때문에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태용 로직스가 여기서 이제 연산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자재부터 부품, 셀, 모듈, 팩과 리사이클링 제품까지 이런 운송 일형을 바탕으로 2차전지 물류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2차전지 운송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태용 로지스가 현지 법인에서 헝가리, 말레이시아, 중국, 미국, 독일 등 배터리 산업에서의 글로벌 생산 기지에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2차 전지 화물에 대한 이 풍마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에 물류 수요 증가에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기 위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텍노로지스의 M&A 사업 분야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보시면 현지 법인 확대 그리고 M&A를 통한 국내 연간 기업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기대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정리해 드리면은 해상 운임이 이 상승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ISO 탱크 사업 확대라던가 2차전지항 물류 사업 진출 그리고 국내로 M&A를 펴냈던 이 종속 기업들의 외형 성장 기대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 저희가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최근에 태흥 로지스가 크로아티아 트럭 운송사 라트란스와 인수 MOU를 또 체결을 했다는 것이겠죠. 안 그래도 M&A를 많이 체결을 하고 있고 해외 현지 법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송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크로아티아 트럭 운송사 이 라트란스와 인수 MOU를 체결했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크로아티아 이 서부 항구 도시 리에카에 소재한 라트란스는요. 이 유럽항 화물 전문 운송 기업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선사 이 머스크의 내륙 운송 계약사 중에 하나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컨테이너 중량, 화물, 냉장, 물류 및 위험물 운송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눈여볼 만한 포인트가 바로 이 리에카가 있습니다. 리에카 같은 경우에는요, 크로아티아의 최대 무역항이고 동유럽 주요 항구 중 하나입니다. 이 안드리아해 연안 각지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지 업체 인수를 통해서 이 진입 장벽이 높은 유럽 내륙 운송 시장에 대한 노하우 확보가 가능할 것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테크노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내로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저희가 3분기 내로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로 인한 테크노로지스 영향이 또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인수에 따라서 리에카 향뿐만 아니라 동유럽 주요 항구 중의 하나인 슬로베니아 코퍼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항만 물류의 유럽 내륙 이송까지도 염두에 두고 인수를 추진한 계획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현지 기업인 만큼 인수 직후에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과 그리고 동유럽 물류 요충지에 운송 인프라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현지 물류 서비스랑 비용 경쟁력 향상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성공적으로 인수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유럽 내륙 운송시장 진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함께 좀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태흥 로지스의 향후 기대가 되는 요인들 4가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석유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2차전지, 그리고 세 번째 SCFI, 네 번째는 M&A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내용을 정리해봤고 마지막으로 차적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금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급등을 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1.9% 정도 상승하면서 좀 소폭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재능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앞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라인대를 돌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더 차트를 크게 봤을 때 만약 이 부분들을 돌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고 매물대가 많이 쌓는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하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석유 제품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다던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대가 좀 중요한 이유가요. 이렇게 지지와 저항 그리고 매물대뿐만 아니라 단기 이평선인 241선이 얽혀져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241선에서 저항을 받은 이력을 확인해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또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태흥 로직스의 향후 기대 가능한 요인 4가지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